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배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오리지널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오늘 주제는 테이블 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흔히들 테이블 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 명칭은 데스 온 더 테이블이죠. 데스 온 더 테이블이라는 거는 수술 중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것을 말해요.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극도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특히나 응급으로 시행이 되는 수술이 아닌 계획된 수술, 흔히 이렉티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계획된 수술의 경우는 환자가 테이블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어졌어요. 대부분의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다가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하이에너지 트라우마 같은 응급상황, 교통사고라든지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기계에 의한 두부나 흉부, 복부의 압괴 손상을 동반한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졌는데, 요즘은 흔히 마이너 서저리라고 이야기하는 성형수술이나 치과시술 혹은 기타 아주 마이너한 시술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죠.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험할 일이 없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양악수술 때문에 사망한 사고라든지 지방이식 수술이나 지방흡입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처럼 수술 중의 사망은 환자에게도 악몽이지만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아니면 마취과 의사 그리고 그 수술실 내에 있던 모든 의료진에게도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환자 자신에게는 악몽이란 말도 부족하죠. 테이블 데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환자 자신이 이미 사망했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보호자나 아니면 환자의 가족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테이블 데스가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앞서 말했다시피 마이너 서저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잠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한 사람이 저녁에 갑자기 어디 병원에서 전화와서 누가 사망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나 부양자, 가족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진 경우라 할지라도 향후를 위한 준비는 빠질 수 없어요. 테이블 데스는 워낙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블 데스가 발생하면 거의 99.9%는 형사적, 민사적 소송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내 자식이, 갑자기 내 부모가 간단한 시술 중에 사망이라는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건 아니면 의사나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이 된 상황이건 간에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반해서 사람이 받는 충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의 모두 형사적, 민사적,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환자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환자 보호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당시 수술 받았던 곳에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지만 의료소송에서는 의무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술실 CCTV라든지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심정지 상황이 돼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대부분 큰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이 큰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 119 후송 기록과 그리고 그 병원, 옮겨진 병원에서의 의무 기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록들을 다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수술 중에 발생한 예외적인 사망사고의 경우에 대부분
불상사나 변사도 처리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CCTV를 확보하거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의 경우 곧바로 형사적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보통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테이블 데스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결국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빨리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CCTV 영상이 매우 중요한데 테이블 데스라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수술방 자체에서 일어난 상황도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의사가 아닌 혹은 의료인조차 아닌 사람이 수술에 개입한 경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바꿔졌다든지 혹은 마취약을 주입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마취약을 주입을 했다든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마취를 시행했다든지 우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데 마취라는 행위를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하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논하기에 떠나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마취 당시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병원의 외과 의사가 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CTV를 확보하고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필요하면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부검을 권유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행위 자체를 약간 좀 두 번 죽이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검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검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부검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에서는 모든 증거는 의무기록지에 있지만 환자가 사망을 한 결국 사망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만이 거의 유일한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검을 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너무나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다가 칼을 대는 행위 자체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혹은 경찰이나 검찰이 부검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요청을 해서라도 부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부검 기록지는 받으세요. 이것은 향후에 민사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테이블 데스 상황이 발생을 했고 내가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의무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무기록에는 119 후송기록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CCTV를 확보하시되 만약에 CCTV를 확보하는데 영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테이블 데스 상황은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검 결국 환자가 사망을 했으면 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는 그 환자의 몸을 통해서 직접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환자 가족은 황망한 상황을 그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황망한 상황을 그대로 소화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책감이라든지 그 자신에 대한 환자 보호자나 그 환자의 가족 그 죄책감을 자신에게 투사하기가 쉬워요. 자신에게 투사하기가 쉽고 자신에게 투사된 그 죄책감이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의료진에게
풀려고 하기가 쉽거든요. 이걸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나 저 같은 의사 출신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확보하시고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테이블 데스에 대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테이블 데스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